안녕하세요. 임고 원포인트입니다. 강론 강의가 얼추 마무리되어 가고 하나 둘 연습 문제 그리고 모의고사 사서 많이 풀고 계시죠? 채점을 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이신가요? 관대하게 이것도 되지 뭐 하고 채점하시나요? 아니면 이건 무조건 틀려. 이런 키워드 안 들어가면 무조건 틀린 거야. 정확하게 안 썼으니까 틀린 거야.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네.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채점은 정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칼체를 연습하는 것 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칼체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시험을 끝나고 와서도 저는 답안을 다 적어 왔었는데 칼체를 하니까 이건 꽈락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나 진짜 다시 시험 봐야 되겠구나 해서 그때 막 사립초도 막 엄청 지원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점수가 15점이 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되지 여러분이 기대했던 점수보다 15점 밑이 나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칼체하는 연습을 하시고 그래야 실력이 오릅니다. 물론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야 공부를 엄격하게 해야 실력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답안 이렇게 쓰면 감점됩니다. 1탄과 2탄을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제가 멘토링 하면서 좀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많이 채점을 해드렸었거든요. 그때 제가 느낀 것 10가지를 총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5가지, 그리고 다음 주에 5가지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아는데 표현을 제대로 못하면 틀립니다. 이건 제가 정말 많이 얘기하는 건데 A가 아닌 이유를 쓰세요 했는데 A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기와 읽기를 통합해 지도했기 때문이다 라고 써야 되지 쓰기를 지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선지가 쓰기 기능을 지도했다. 이게 잘못되어서 이걸 고쳐야 됐던 문제였거든요. 근데 쓰기를 지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틀린다는 거죠. 이걸 출제자가 요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하기와 읽기 기능을 통합해 지도했다. 이걸 요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틀린 이유를 쓰라고 할 때는 그것에 대응되는 개념을 적으셔야 됩니다. 여기선 쓰기와 말하기 읽기가 서로 대응되는 개념인 거죠. 다음, 인구수를 강조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이것에 대응되는 생산활동, 산업, 기능, 직업을 강조해야 된다. 이렇게 대응되는 개념을 반드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명확하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산해상을 쓸 때 관악 말고도 현악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영산해상이라고 쓰면 이건 틀리게 채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현악을 의도하고 쓴 건지 관악을 의도하고 쓴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좀 세분화된 것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자세하게 적자. 자세하게 적어서 손해볼 건 하나도 없다. 또 영어 같은 경우에 품사 많이 틀리죠. 이렇게 주어 자리로 올 수 있는 거 prediction, 명사 형태가 와야 돼요. predicting, to predict. 근데 이제 predict 오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contextualize 같은 경우에도 명사 형태 contextualization 이런 것들을 써줘야 되고 또 능동수동을 가끔 구분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contextualized만 쓰면 안 되고 BPP 형태로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소한 디테일에서 실수를 하게 되면 1점, 2점 까먹다가 탈락하는 점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디테일 잘 챙겨 가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토론 같은 경우에 긍정 명제 형태로 써라라고 했는데 의문형으로 쓰시는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당연히 평서문의 형태로 써야 되겠죠? 틀립니다. 이런 것들은 여기서 이제 평서문 형태로 쓰세요 라고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토론에 긍정 명제로 써라 라는 부분에는 평서문으로 써라 라는 이 조건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문형으로 쓰면 당연히 틀리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용체계는 반드시 칼체를 채점해 두는 연습을 하세요. 교육과정 용어, 그러니까 교학방류, 뒷교, 뒷평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조사 정도는 봐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총도 가급적 칼치하면 좋고요. 상황 관련성 이거 빼먹었다고 틀리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진짜 시험에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근데 의를 안 적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채점 기다리는 그 한 달 반 동안 진짜 지옥입니다. 이거를 맞게 해줄까 틀리게 해줄까 어떻게 해줄까 계속 밤새 뒤척거리면서 계속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2차 준비할 때. 그냥 애초에 그런 일을 만들지 마세요. 그냥 이거를 맞게 해주겠지 하고 대충 외우시잖아요. 그러면 그 채점 기다리는 한 달 반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정확하게 외우자. 알겠죠? 그리고 또 더불어 사는 자세 있죠. 이것도 더불어 사는 삶 이거는 무조건 틀리겠어요. 그쵸?
그다음에 이거 진짜 좀 안타까운데 좀 찾아 쓰라 그러면 좀 제대로 찾아 써야 된다. 이게 생각합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본문에 근데 굳이 생각한다 이렇게 적는 경우가 있어요. 할 말이 없죠. 틀릴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렇게 5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이 5가지 명확하게 좀 기억을 해 두시고 다음 주에 또 5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모의고사 출간을 하게 되었는데 또 1대1 그 채점 피드백 이벤트를 열게 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채점을 많이 하다 보면 또 몇 가지 보이는 게 있을 텐데 그것도 정리해서 뭐 가급적이면 3탄도 9월 중에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